여기 지긋지긋한 회사를 때려치고 여행을 다니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장소로 대한민국의 거문도를 택하는데요. 거문도가 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진 것도 잠시. 이 영국 여성은 강풍주의보 때문에 뱃길이 막혀 섬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머물러 있는 여성의 숙소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데요. 무서워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며 누구세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누구세요? 라고 묻는 말에도 상대방은 전혀 답변하지 않습니다. 대체 이 시간에 누가 그리고 또 어떤 목적으로 찾아온 것일까요?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수잔 무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능력을 인정받으며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환멸을 느끼고 회사를 관둬버렸습니다. 상사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일궈낸 프로젝트 성과를 가로채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저는 당장 가서 따졌지만 상사는 오히려 저한테 양심을 품고 사내 정치를 통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회사에서 고립시켜버렸습니다. 믿었던 동료들마저도 상사의 말만 믿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저는 5년간 열심히 일한 저의 노력이 정말 무의미하게만 느껴졌고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낸 저는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에 돌아가기 전 마지막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여행 종착점은 대한민국의 거문도였는데요. 예전에 CNN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을 다루면서 거문도에 대해 소개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멋진 풍경을 보고 언젠가 꼭 거문도를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녹동항에서 거문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상쾌한 바람과 함께 시리도록 푸른 바다를 쳐다보니 제 마음도 뻥 뚫린 것 같았죠. 하지만 30분 이상 계속 바닷바람을 즐기고 있으니 배멀미가 일어나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 안으로 들어왔지만 멀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면서 토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제 옆에 한국인 커플이 영어로 괜찮냐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든 내색을 비쳤습니다. 한국인 커플 중 여자분이 자기가 멀미가 나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분이 실례한다는 말과 함께 귓볼 뒤에 오목한 곳을 2분 정도 문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멀미가 더 나아질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르자 확실히 멀미가 완화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싹 가시는 건 아니었지만 아까처럼 참기 힘든 정도는 아니더군요. 저는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가방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초콜릿을 한국인 커플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3시간을 넘게 배를 탄 끝에 마침내 거문도에 도착했습니다. 거문도는 서도, 동도, 보도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인데요. 그리 큰 섬은 아니지만 정말 경치가 기가 막혔습니다. 거문도 등대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동백나무숲에 숨막히는 아름다운 전망대에서 본 섬과 드넓은 바다. 거문도에서 관광 유람선을 타고 가본 백도의 아름다운 비경. 저는 풍경이 들어올 때마다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거문도에 와서 깜짝 놀랐던 점 하나가 바로 영국군 묘지가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영국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 무슨 영국군 묘지가 있나 싶었는데 인터넷에서도 거문도에 대해 찾아보니 영국군이 거문도를 무단 점령했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의적 명분은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한다는 구실이었지만 실제 속내는 칠이죠. 전략적 가치가 높은 거문도를 영국 함대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야욕이 있었다고 해요. 영국은 22개월 동안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었고 철수한 후에도 불법 점령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니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까지 있었던 영국. 하지만 그만큼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여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거문도의 역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영국인인 것이 조금 부끄러워지고 또 반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행복하지만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저는 다시 육지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저는 콜록거리며 항구로 향했는데요. 멋을 부리고 싶어 예쁘지만 조금 얇은 옷차림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전날 저녁부터 감기 기운과 몸살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배가 운항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린 겁니다. 강풍주의보가 떴다면서 배가 뜨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바람이 거세서 뭔가 심상치 않긴 했는데 설마 배를 못 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난감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한국 돈이 별로 없었어요.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돌아가는 표를 사기엔 돈이 부족했습니다. 육지로 건너가 은행에서 환전할 생각이었는데 이 섬에는 환전을 해주는 곳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한국에는 더 싼 민박집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거문도에서 자려면
호텔에서 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막막한 심정으로 정처 없이 성을 돌아다니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을 생각한 끝에 저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보낼 테니 1박만 더 머무르면 안 되냐고 하니 호텔에서는 좀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호텔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군말 없이 뒤돌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웬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뭐라 말씀하셨습니다. 차림새와 들고 있는 걸레를 보니 이 호텔의 청소부 같았죠. 제가 말을 못 알아듣자 할머니는 답답한 듯 가슴을 치더니 호텔 직원을 불러왔습니다. 호텔 직원은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고 저에게 번역을 해주더군요. 할머니가 한 말은 자기 집에서 자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한숨을 쉬며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할머니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작지만 아늑한 시골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도 맛있는 밥과 국, 그리고 김치전을 내놓으셨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김치전은 매콤하면서 바삭해 무척 맛있었지만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계속 기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섬이라 그런지 약국은 일찍 문을 닫았고 저는 그저 누워 끙끙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저를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으니 들어가서 쉬시라고 이야기했죠. 어느새 깊은 밤, 일찍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만 감고 있을 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기처럼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적이 몇 초간 흐른 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세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이 밤 12시인데 할머니가 지금 이 시간에 깨실 이유가 없었죠. 저는 무서워져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 숨소리 이외에는 들리지 않는 방안. 갑자기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벌 떨고 있었고 이불을 아예 뒤집어 써버렸죠. 마침내 방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언뜻 듣기에도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강도가 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저절로 떨리는 몸의 움직임이 도저히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박동이 쿵쾅쿵쾅거리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익숙한 사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저를 걱정하는 말투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와 웬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 방 불을 켜고 있었죠.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방에서 계속 콜록콜록거리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너무 걱정이 되어 같은 섬에 살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밤중에 찾아가 혹시 집에 감기약이 없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은 할머니가 밤중에 찾아온 걸 보고 무척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막내 아들 부부가 같이 살자고 해도 자기는 패 끼치기 싫다면서 고집을 부리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일부러 막내 아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고 걸어가는 데만 무려 40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40분이 넘는 거리를 제가 걱정된다고 약을 구하러 막내 아들네까지 가신 거였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막내 아들은 할머니와 함께 집에 있는 감기약을 들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제가 감기약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이마에 흐른 땀을 수건으로 조심조심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시니컬한 성격이 되었는데요. 저의 뒤통수를 친 상사가 퍼뜨린 안 좋은 소문을 믿고 저를 멀리하던 동료들. 저는 인간관계의 염증을 느꼈죠. 하지만 먼 나라에 있는 한국인들은 처음 본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거리낌없이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멀미하는 저를 도와준 한국인 커플. 저를 걱정해서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노인의 몸으로 다녀오신 할머니.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니 오밤중에도 약을 가지고 온 할머니의 아들. 저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감기약이 다행히 잘 들었는지 아침에 일어나니 훨씬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검은도항에 전화해보니 오늘은 배가 뜬다는 말을 하더군요. 마중 나온 할머니와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간식으로 먹으라면서 곶감이나 한과를 챙겨주셨어요. 저는 다시 눈물이 핑 돌아 또다시 어린애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품에 안고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여행에서 돌아온 저를 보고 훨씬 밝아졌다며 한동안 성격이 변해 너무 걱정했는데 예전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거문도에서 만난 한국인들 덕분에 다시 제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때문에 얼어붙었던 저의 마음을 다시 녹인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마음의 문을 닫았던 영국 여성이 한국 거문도에서 위로를 받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